여보, 나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순옥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수 할아버지는 서둘러 읍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행운아, 잠깐만 기다려라. 할머니랑 병원 좀 다녀올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신장염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염증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진수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태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며칠은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 구례의 작은 산골 마을. 7월의 장맛비가 벌써 일주일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선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빗줄기가 퍼부었고 마을 아래 개울물은 평소보다 몇 배는 불어나 콸콸 흘러내렸죠. 76의 박진수 할아버지는 우산을 쓴 채 논두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비가 대체 언제까지 오려나.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고무신 안으로 축축하게 스며드는 빗물을 느꼈습니다. 논밭은 이미 거대한 흙탕물 바다가 되어 있었고 쓰러진 나무와 온갖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소보다 높은 논둑을 따라 걷던 중이었죠. 저 멀리 이상한 광경이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에 반쯤 잠겨버린 폐가. 그 짙은 남색 기와지붕 위에 무언가 하얀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크림색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어라, 저게 뭐다냐.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개는 지붕 위에서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온몸을 덜덜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녀석은 몹시 굶주렸는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일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털도 군데군데 빠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참 애처로웠습니다. 아니, 저런 몹쓸 놈들, 누가 저기다 개를 두고 간 거야? 할아버지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고 조금만 더 차오르면 그 지붕마저 완전히 잠길 것만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이런 것엔 물살에 들어가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 작은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논두렁에 꽂아두고 고무신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가운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깊었어요. 야, 거기 꼼짝 말고 있어. 할아버지가 구해줄게. 할아버지가 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개는 할아버지를 보더니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애절한 울음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물살을 헤치며 천천히 폐가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살이 어찌나 세던지 몇 번이나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개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는 간절했습니다. 지붕 근처에 도착하자 개는 더욱 불안한 듯 몸을 떨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붕 모서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와가 비에 젖어 미끌미끌했지만 녀석을 안전하게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죠.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 아니야.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를 달랬습니다. 개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투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개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개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어서 집에 가자. 할아버지는 개를 꼭 안고 다시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물속을 헤쳐나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지만 품속의 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느끼며 힘을 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개를 마당 창고의 마루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비가 들이치지 않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낡은 담요를 가져와 깔아주고 개를 그 위에 눕혔습니다. 자, 이제 괜찮다. 여기서 푹 쉬어라. 할아버지는 개의 젖은 털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개는 무척이나 피곤했던지 금세 눈을 감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든 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녀석 어디서 온 걸까? 주인은 있는 걸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너 우리 집에 복덩이로 들어온 거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행운이야, 행운이. 할아버지가 행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자
개가 살짝 눈을 뜨며 꼬리를 한번 쓱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 이름이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지만 창고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행운이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며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행운이는 여전히 창고 마루 밑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일어나 행운이의 상태부터 확인했죠. 다행히 열도 없고 숨소리도 고른 것이 많이 회복된 듯 보였습니다. 행운아, 일어났냐? 할아버지가 부르자 행운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생기가 도는 맑은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따끈한 밥과 국을 가져왔습니다. 배고팠지? 천천히 먹어라. 행운이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굶은 티가 역력한데도 허겁지겁 먹지 않고 차분히 먹는 모습이 참 얌전해 보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내, 순옥 할머니가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74세 순옥 할머니는 신장병과 만성관절염으로 몇 년째 거의 방 안에만 누워 지내고 있었거든요. 여보,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어제 개 한 마리 구해왔어. 홍수에 꼼짝없이 떠내려갈 뻔한 녀석을 말이야. 진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개를요? 이 힘든 몸으로 개까지 어떻게 돌봐요? 여보, 순옥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행운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무척이나 수척해 보였어요. 최근 들어 병세가 더 나빠져 밥도 거의 못 넘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행운이야. 어제 그 지붕 위에서 구해왔지. 할아버지가 행운이를 소개했습니다. 행운이는 순옥 할머니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가만히 앉아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순하고 따뜻한지 순옥 할머니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참 예쁘게도 생겼네. 할머니가 손을 내밀어 행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행운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할머니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순옥 할머니가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요? 진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행운이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요.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행운이는 안방문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 나오자 행운이는 할머니의 다리 옆에 와서 조용히 몸을 뉘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지켜주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순옥 할머니는 행운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날부터 행운이는 하루 종일 순옥 할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방에 있으면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마당에 나오면 졸졸 함께 따라다녔죠. 마치 순옥 할머니의 듬직한 보호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식욕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비우지 못했던 할머니가 행운이와 함께 지내면서부터는 밥을 2그릇씩 뚝딱 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요. 행운이가 온 다음부터 몸이 한결 가뿐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의 안색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밤에는 깊은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도 이런 변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허, 저놈이 정말 복을 가져다주는 개인가 보네. 어느 날 오후 진수 할아버지는 행운이를 쓰다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행운이의 배가 예전보다 조금 부른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잘 먹어서 살이 쪘나 했는데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히 배가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요새 배가 슬슬 불러오는 것 같지 않아? 할아버지가 순옥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행운이의 배를 만져보더니 어머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 아이 혹시 새끼를 가진 것 같아요. 새끼를? 진수 할아버지도 놀랐습니다. 행운이를 구해올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행운이는 두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잘 돌봐줘야겠네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준 복을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죠.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운이가 우리 집에 온 것도 인연이고 새끼를 낳는 것도 큰 인연이지. 그날 저녁, 순옥 할머니는 행운이를 위해 특별히 영양가 높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이 아파 요리는커녕 부엌에 서지도 못했던 할머니가 행운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행운아, 이제 너 혼자 몸이 아니야. 뱃속 아가들까지 생각해서 많이 먹고 힘내야 한다. 순옥 할머니가 행운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가 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할머니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세상 모르게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와 순옥 할머니는 그런 행운이를 바라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 아이가 온 다음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행운이가 정말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아. 할아버지도 진심으로 동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행운이는 순옥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수호천사 같았어요. 행운이가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마을에 행운이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본 이웃들이 신기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젊은 청년 민준이가 할아버지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28살인 민준이는 마을에서 이런저런 자비를 하며 살고 있었지만 평판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일은 게을리하는 편이었거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보니 민준이가 행운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행운이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리며 잔뜩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행운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형이 싸움개로 쓰다 버린 놈인데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목에 상처 보이시죠? 이거 제가 신고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집 개였으니까.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행운이의 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목덜미 부분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털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혈통석까지 있는 좋은 개인데 우리 형이 그냥 버린 거라고요. 민준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행운이는 민준이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더욱 불안해하며 순옥 할머니 쪽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행운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절대로 어디에도 보낼 수 없어. 민준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죠. 법적으로는 원래 주인이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창고로 가더니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향해 빗자루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호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저는 당연한 권리를 찾으러 온 거라고요. 민준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빗자루를 위협적으로 휘둘렀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떠나고 난 뒤 행운이는 한참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줘도 마당 구석에서 몸을 덜덜 떨고만 있었죠. 그날 밤 행운이는 평소와 달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낑낑거렸는데 무언가 몹시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순옥 할머니는 행운이 곁에 앉아 밤새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행운아. 우리가 꼭 지켜줄게. 너도 아픈 기억이 있구나. 할머니는 행운이의 목에 남은 상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둘 다 망가졌지만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응? 할머니의 말에 행운이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행운이를 달래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아팠어. 정말 몇 년 동안 아파서 이대로 죽는 줄만 알았는데 너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살아보자. 그 뒤로 며칠이 지나면서 행운이의 배는 점점 더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임신한 것이 확실했죠. 순옥 할머니는 행운이의 배를 어루만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쯤 나으려나.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진수 할아버지도 행운이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몸집이 작은 걸 보면 많이 낳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서너 마리는 되지 않겠어? 행운이는 자신의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준이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불안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어느 날 저녁 순옥 할머니가 행운이에게 말했습니다. 행운아,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못해. 우리가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줄 거야. 행운이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 머리를 부비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운이가 단순히 개가 아니라 정말로 둘도 없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이 같은 사람들로부터 행운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요. 여보, 행운이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일단은 행운이가 건강하게 새끼를 낳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진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행운이는 순옥 할머니와 진수 할아버지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깊지만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행운이의 출산일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행운이가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걸을 때도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평소보다 더 많이 누워서 쉬려고 했죠. 순옥 할머니는 행운이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행운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할머니가 행운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의 손길 아래에서 세상 가장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행운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마당을 하염없이 빙빙 도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녀석, 왜 저렇게 뱅뱅 돌아다니냐? 진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행운이는 마당 이곳저곳을 킁킁거리다 헛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발로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묻거나 숨기려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저놈, 어쩌면 진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개들이 출산 전에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었거든요. 행운이는 땅을 파면서 볏짚을 물어다 쌓기 시작했습니다. 헛간 구석에 조용하고 따뜻한 곳을 출산 장소로 정한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낳을 안전한 곳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순옥 할머니는 행운이의 행동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아이 정말 영리해요. 스스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날 오후 순옥 할머니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할머니가 침대 위에서 몸을 비틀며 괴로워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어디가 아픈 거야? 어떻게 아픈 거냐고. 옆구리 쪽이, 신장 쪽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속이 자꾸 울렁거려요. 순옥 할머니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구토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의 상태를 눈치채고 침대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죠. 여보, 병원에 가야겠어요. 순옥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서둘러 읍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급히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행운아,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랑 병원 좀 다녀올게. 할아버지가 행운이에게 말했습니다. 행운이는 불안한 듯 꼬리를 축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장염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염증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수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며칠은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순옥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보.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집에 혼자 있을 행운이가 걱정됐습니다. 행운이는 어떡해요? 혼자 두면 안 되는데.
행운이는 내가 잘 돌볼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치료나 잘 받으시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 할아버지는 병원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상태가 나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행운아, 제발 이 집에 복 좀 가져다 다오. 제발 좀. 행운이가 온 후로 할머니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혹시 행운이가 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하는 몹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운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에게 웃음과 희망을 가져다 준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행운이가 마중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꼬리를 흔들지 않고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행운아, 할머니는 병원에 계셔. 조금 아프시거든. 할아버지가 행운이에게 설명했습니다. 행운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더니 할머니가 평소 자던 침대 쪽으로 가서 슬픈 표정으로 엎드렸습니다. 행운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행운이는 평소보다 더 자주 헛간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것 같은데 할머니가 없으니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행운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행운아, 할머니가 금방 돌아오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 둘이서 힘내자. 응? 행운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조금 안정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끼를 낳을 시기가 다가오는데 가장 의지하던 할머니가 없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진수 할아버지는 행운이를 위해 헛간에 더 많은 볏짚을 깔아주고 따뜻한 담요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행운이를 잘 돌봐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진수 할아버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몹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퇴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선생님, 아내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안정권은 아닙니다. 최소 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답변에 할아버지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병상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운이는 어떻게 지내요? 혼자 있어서 많이 외로워하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잘 돌보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치료나 잘 받으시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행운이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곧장 행운이를 찾았습니다. 행운이는 헛간 구석에서 볏짚을 더 많이 모으고 있었어요. 배도 더욱 불러와서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행운아, 밥 먹어라. 할아버지가 밥그릇을 가져다 주었지만 행운이는 고개만 돌릴 뿐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운이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헛간과 마당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낮은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출산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오니 행운이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가끔씩 몸을 웅크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행운아, 괜찮냐?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행운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행운이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더니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밤 10시쯤 할아버지에게 순옥 할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갑자기 또 아파져서 선생님이 위독하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하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매우 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행운이도 곧 새끼를 낳을 것 같은데 할머니까지 위험한 상황이라니. 지금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행운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행운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꼭 가봐야 해.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행운이는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행운아, 정말 급해. 할머니가 위험하시다고. 할아버지가 행운이를 달랬지만 녀석은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행운이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끼잉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행운이의 상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행운이가
지금 진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하필 지금. 할아버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아내도 위독하고 행운이도 출산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할아버지는 행운이 곁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조금 늦게 갈 수밖에 없다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행운아,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행운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행운이는 헛간으로 가서 자신이 준비해둔 볏짚 위에 누웠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고통스러운 진통을 견디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계출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따뜻한 물과 깨끗한 수건을 준비하고 행운이 곁을 지켰습니다. 행운아, 힘내라. 새끼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할아버지가 행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밤 11시쯤 행운이의 진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더욱 거칠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덜컥겁이나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 깊은 밤에 연락이 닿을 리가 없었죠. 그때 갑자기 끼익 하고 집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서 나가보니 세상에 순옥 할머니가 혼자 택시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여보, 순옥아. 아니, 왜 병원에서 나왔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오늘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행운이한테 오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면서도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행운아, 할머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순옥 할머니가 행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가 오자 정말로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듯 했어요. 여보, 순옥아, 몸도 아픈 사람이 왜 나왔어? 어서 다시 병원에 가야 해.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행운이가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있어도 자꾸 행운이가 눈에 바려서 여기 있어야겠어요. 할머니는 행운이 곁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행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아보자. 제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에 행운이가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곁에 있으니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진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행운이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두 생명이 모두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행운아, 할머니가 왔으니까 이제 힘내서 예쁜 아가들 낳자. 순옥 할머니가 행운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다시 진통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곁에 있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자정이 넘어가면서 행운이의 진통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행운이를 밤새도록 돌봐주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자 행운이의 진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행운이 옆에 계속 앉아 있었고 진수 할아버지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두 생명을 돌봤습니다. 행운아, 조금만 더 힘내라. 거의 다 왔어. 할머니가 행운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격려했습니다. 행운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할머니가 곁에 있어서인지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보였어요. 새벽 3시쯤 드디어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까만 털을 가진 새끼가 양수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나왔다. 첫째가 나왔어.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행운이는 본능적으로 새끼의 양막을 핥아서 터뜨리고 새끼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새끼는 삐약삐약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세상에 자신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기특해라. 행운아, 정말 잘했어. 순옥 할머니가 행운이를 칭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운이는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었고 더 많은 새끼들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새벽 4시에 두 번째, 5시에 세 번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해 보였고 행운이는 새끼들을 정성스럽게 핥으며 돌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새끼가 연이어 태어났습니다. 행운이는 무척 지쳐 보였지만 새끼들을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더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행운이의 배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새벽 6시쯤 마지막 6번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다른 새끼들보다 몸집이 조금 작았지만 우렁찬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6마리구나. 행운이가 6마리의 새끼를 낳았어. 순옥 할머니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행운이는 6마리의 새끼들을 모두 자신의 배 아래로 끌어모았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젖을 찾아 꼼지락꼼지락거리며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새끼들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흐느꼈습니다. 기특해라. 넌 진짜 복덩이구나. 복을 한가득 품고 왔구나. 출산을 마친 행운이는 새끼들을 핥아주며 깊은 모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힘들었던 출산 과정이 끝나고 이제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옥 할머니는 행운이와 새끼들을 돌보는 일에 푹 빠졌습니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이 젖을 잘 먹는지, 행운이가 충분히 쉬고 있는지 온종일 살뜰히 챙겼습니다. 새끼들이 정말 인형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보물이라니까. 할머니는 새끼들을 보며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옥 할머니는 자신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많아졌고 마음도 한결 가뿐해진 것 같았거든요. 이상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새끼들 돌보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할머니가 진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새끼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헛간을 드나들며 돌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첫째는 복돌이, 둘째는 복순이, 셋째는 복자, 넷째는 복실이, 다섯째는 복동이, 그리고 막내는 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요. 몸이 갑자기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 같고 밥맛도 돌아왔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몇 년 만이에요. 순옥 할머니가 진수 할아버지에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변화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독했던 사람이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히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정말로 좋아진 건지 확인은 해야지.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이틀 후 순옥 할머니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도 할머니의 혈색과 활력을 보고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의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장염 수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약이라도 드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서 개가 낳은 새끼들을 돌봤을 뿐이에요. 순옥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의아해했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현저히 좋아져 있었고 당분간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집 마당에 앉아 새끼들이 어미 젖을 빠는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생명이 6을 낳고 그 6이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구나. 순옥 할머니도 행운이와 새끼들을 보며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진짜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눈도 뜨고 털도 보송보송하게 올라왔죠. 행운이는 훌륭한 어미가 되어 새끼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행운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모두들 새끼들의 귀여운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아이고, 행운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줬네요.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순옥 씨 몸도 저렇게 좋아지고 새끼들도 다 건강하고 말이야. 다른 이웃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행운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았어요. 와, 새끼까지 깠네요? 그럼 더 값어치가 있겠는걸요? 민준이가 새끼들을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진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에서 좋지 않은 의도를 읽을 수 있었죠. 민준이가 다시 나타나자 행운이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새끼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미의 본능으로 새끼들을 지키려는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끼도 낳았으면 분양해야죠? 원래 우리 개였잖아요? 민준이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민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키울 거야. 한 마리도 줄 수 없어. 아주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진돗개 새끼들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한 마리에 100만 원은 좋게 받을 수 있다고요. 진수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행운이가 힘들게 낳은 새끼들을 고작 돈으로만 보는구나. 당연하죠. 걔는 걔일 뿐이잖아요. 돈이 되면 팔아야죠. 민준이의 말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몇몇이 나타났습니다. 기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박영감? 그 개가 병이라도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순옥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요즘 개들이 사람한테 이상한 병 옮긴다고 하던데 순옥 아주머니 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좀 이상하고 다른 사람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행운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줬는데 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순옥 할머니의 회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새끼들은 분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키우면 관리도 어렵고 말이야.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새끼들을 품에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운이가 새끼들을 세어보며 몹시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헛간 주변을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죠. 행운아, 왜 그래? 순옥 할머니가 행운이를 달래려 했지만 행운이는 계속해서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가 새끼들을 세어보니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가장 작았던 6번째 새끼, 보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보기가 없어졌어요. 보기가 어디 갔지? 순옥 할머니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급히 집 주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이도 미친 듯이 짖으며 이곳저곳을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보기야, 어디 있니? 할머니가 간절히 부르며 찾았습니다. 행운이는 유독 뒷마당 숲을 쪽을 향해 맹렬히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쪽에 보기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자 정말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 낑! 하는 보기의 가녀린 울음소리였습니다. 여기 있다.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보기는 흙더미 사이에 갇혀 낑낑대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보기를 꺼내자 녀석은 몸이 차갑게 식은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무척이나 무서웠던 것 같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순옥 할머니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보기가 저절로 그곳에 갇힐 리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품에 꼭 안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괜찮아, 보기야. 이제 안전해. 행운이는 보기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새끼가 위험에 처했다가 돌아온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숲을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기를 그곳에 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이, 그놈 짓이 틀림없어. 할아버지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보기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지킬 차례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새끼처럼 키울 거야.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끼들을 더욱 세심하게 지켰습니다. 밤에도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고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죠. 어르신들, 이제 그만하시죠. 새끼들 분양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을 텐데.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데려가겠습니다. 어차피 원래 우리 개였으니까요. 민준이와 일행들이 헛간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 행운이가 번개처럼 나타나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새끼들을 지키려는 무서운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사나워진 것 봐. 조심하세요. 민준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옥 할머니도 행운이 곁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행운아, 내가 함께 지켜줄게. 우리 새끼들 아무도 못 데려가. 그때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이 편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준아, 그만 좀 괴롭히고 썩 가거라. 마을 이장님이 나타나서 호통을 쳤습니다. 걔가 새끼 낳은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민준이를 비난했습니다. 민준이는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자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일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민준이와 일행들이 떠나고 나서 행운이는 새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는 것 같았어요. 순옥 할머니는 새끼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가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해. 진수 할아버지도 행운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행운아, 수고했다. 네가 새끼들을 정말 잘 지켜줬구나.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함께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행운이와 6마리의 새끼들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새끼들을 품에 안았고 진수 할아버지는 행운이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민준이와의 갈등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행운이는 훌륭한 어미가 되어 6마리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몸이 불편했지만 스스로 마당을 쓸고 행운이의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던 할머니가 이제는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행운아, 새끼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할머니가 행운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새끼들은 이제 눈도 완전히 뜨고 온 마당을 아장아장 뛰어다닐 정도로 자랐습니다. 복돌이, 복순이, 복자, 복실이, 복동이, 그리고 가장 작은 복이까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진수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행운이가 온 다음부터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여성이 할아버지 댁을 찾아왔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진수 어르신 댁이 맞나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보니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오?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 근처 출신이라서 가끔 놀러 왔었는데 행운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연 씨는 순옥 할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우울증이 너무 심하셔서 걱정이 많아요. 순옥 할머니는 서연 씨를 반갑게 맞으며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나 보구나.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집에만 계시면서 말씀도 거의 안 하세요. 병원 치료도 받고 있지만 별로 나아지질 않아서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새끼들을 보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와, 정말 귀엽네요. 이 아이들이 행운이가 낳은 새끼들인가요? 그렇지, 6마리나 낳았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한참 동안 새끼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한 마리만 데려가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아서요. 순옥 할머니와 진수 할아버지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새끼들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었는데 서연 씨의 딱한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힘드신가?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저희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새끼들을 바라보다가 가장 작고 조용한 보기를 데려왔습니다. 보기는 다른 새끼들보다 얌전하고 유독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이었거든요. 이 아이 이름은 보기야. 행운이가 낳은 새끼 중에서 가장 마음이 착한 아이지. 할머니가 보기를 서연 씨의 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서연 씨의 품에서 편안하게 안겨 작은 혀로 그녀의 손을 할짝였습니다. 서연 씨는 보기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이 보기야. 행운이가 준 복이니까 네 어머니도 다시 웃게 해줄 게다. 할머니가 서연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꼭 잘 키울게요.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서연 씨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행운이는 보기가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직감으로 보기가 좋은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가 보기를 데리고 떠난 후 순옥 할머니는 행운이에게 말했습니다. 행운아, 보기가 좋은 일을 하러 갔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러 갔단다. 행운이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보기를 보시더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으셨어요. 순옥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보기가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네. 가을이 겨울로 바뀌어가는 동안에도 할아버지네 집에는 여전히 평화가 흘렀습니다. 행운이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머지 5마리 새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순옥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몸으로 집안일을 하고 행운이와 새끼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 할아버지와 순옥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행운이와 새끼들을 바라보며 대화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요. 행운이가 온 다음부터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행운이가 정말 우리 집에 복을 한가득 가져다 준 것 같아.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행운이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다시 생기를 되찾은 순옥 할머니의 미소가 따뜻한 햇살 아래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행운이의 가족을 기적의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홍수에서 구해진 개 한 마리가 한 집안에 가져다 준 변화는 정말로 기적 같았으니까요. 행운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옥 할머니가 행운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행운이와 새끼들, 그리고 진수 할아버지와 순옥 할머니는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행운이가 가져다 준 복은 단순히 새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건강, 그리고 삶의 희망까지 모든 것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순옥 할머니의 기적 같은 회복을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진돗개 행운이가 가져온 복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무료입니다.